자, 여기서 대차 이야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일 대차 거래가 많이 났던 종목들 코스피와 코스닥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칼이 드디어 등장을 했습니다. 오늘도 상한가가 이어갈지 좀 봐야 되겠지만은요. 에코프로머티 함께 나와 있고요. 코스닥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어제 대차 거래가 많이 나왔던 종목들 좀 놓고 보면 자, 저기에서는 좀 뭐 한진칼은 아마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코스닥 쪽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HLB가 눈에 들어오고 또 에코프로도 여전히 또 대차에 또 남아 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 대차 관련한 부분도 보도록 할게요. 김민수 레몬리서치 대표, 최진욱 영앤리서치 본부장입니다. 자, 김민수 대표, 대차 거래가 많았던 종목 중에서 뭐 보는 종목 조심 혹은 괜찮아. 네, 아주 뜨겁게 불타오르는 그 종목 칼. 예, 한진칼입니다. 한진칼. 예. 이쪽을 그래도 왜 주의라고 바라보는? 주위 쪽으로 보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보통 이게 뜨거운데? 뜨거우니까 주의해야죠. 아, 네. 예, 그러니까 일단 지금 2020년도 당시에 그때 한참 또 얘기 나오고 조현아 씨 나오고 맞습니다. 예, 그때 행동주의 펀드 그렇습니다. 강성부. 예. 예. 그때 가격대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1만 원, 그러니까 12만 원 그때쯤이었었죠. 그 예. 가격대는요. 예. 그러다가 이제 그걸 다 뛰어넘고 또 추가적인 이제 관련된 이제 호반그룹의 어떤 지분 확대가 변화를 가져온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거 같습니다. 일단 이를 통해서 시장에서는 이제 한진칼에 대한 그러면 이제 지분권 그 싸움들이 더 격화될 것이다. 이런 네. 쪽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네. 주가가 반영하고 있잖아요. 반영하고 있는 과정 쪽에서 가장 누가 해피하겠느냐? 일단 터트린 호반그룹이 그렇죠. 예. 주식 산 사람은 제일 해피한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렇게 되면은 물론 이제 지분 관련된 쪽에서 어떤 식으로 변화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은 올라가면서는 또 욕구도 커진다라는 것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차익 실현의 욕구도 커진다. 그런 쪽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 전쟁 안 할 바에는 그렇죠. 이익이나 챙긴다. 항상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행동주의 펀드가 가장 큰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이슈를 더 만들어내서 평가 차익 올려놓고 그 다음엔 되면 되고 안 되면 팔고. 그렇죠. 네. 그런 결론을 봤었을 때 이번에도 그런 관점들은 염두에 두고 보자라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올라가면 갈수록 이럴 때는 조금 더 주의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관점 쪽에서 무엇보다 변동성이 커집니다. 네. 이런 거 관리가 안 되시는데 무조건 앞으로 크게 될 것 같아라고 대가는 건 좀 그냥 큰 빅픽처만 보고 들어가는 건 좀 어렵지 않느냐 쪽에서 일단 만약에 대응하신다고 하게 되면 좀 적은 물량 쪽으로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겠다는 쪽에서 일단 주의 쪽으로 무게를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부유자는 어떻게 할까요? 기부유자는 지금 느닷없이 행복하잖아요. 갖고 계신 분들은 근데 솔직히 일단은 갖고 계셨던 분들도 이게 그럼 예전부터 한진칼을 쭉 갖고 계셨으면 모르겠는데 네. 아마 최근에 이슈 터지고 갖고 이렇게 급하게 매매가 들어오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러면은 아마 이제 적어도 한 10만 원대 이상에서 매수를 하셨다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에서는 그냥 수익은 나셨기 때문에 약간 비중을 해피하게 예. 챙기자. 근데 좀 요만큼 이렇게 좀 관리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만 갖고 가는 게 어떨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대차도 좀 쌓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진칼 그 고공행진 2연상 같잖아요. 네. 그만큼 대차도 와서 오늘 대차 주의보 쪽으로 언급을 해주셨고요. 자, 우리 최진욱 본부장은 대차 상위 종목 중에서 어떤 것 보고 있습니까? 유의 혹은 오케이? 저는 일단 뭐 OK 쪽입니다. 아, 네. OK 쪽으로 봤을 때 한진칼 위에 있는 카카오를 저도 일단은 추천을 좀 드리고 싶은 상황인데 예. 사실 카카오가 지금 주가 자체로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투자자분들이 생각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계속 이제 떨어지기만 하고 네네네. 하는 부분들이 좀 연출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게 거래 대금이라든지 거래량 부분들만 놓고 봤을 때는 좀 무의미한 하락으로 좀 많이 나와주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무의미하다? 네네.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거래 대금들이 터지면서 어떻게 보면 카카오에 대한 부분들의 실망 매물들이 지금 쏟아지면서 나오는 부분들이 아니라 일부 이제 기다렸던 투자자분들은 이제 지쳐서 좀 물량들이 좀 나오기 시작을 하고 또 오랜 기간 동안 장기 투자를 하셨던 분들, 뭐 특히 뭐 가치 투자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도 일부 이제 뭐 손절매가 나올 수도 있겠죠. 다만 이제 저는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지금 밸류로만 놓고 봤을 때는 광고 매출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일부 이제 자회사들의 매출에 대한 부분들의 밸류만 지금 반영이 돼 있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올해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AI 모멘텀이 가장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어떻게 보면은 국내 대기업들 중에서 AI 쪽에 대한 부분들의 모멘텀이 가장 많은 기업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오픈 AI랑 또 협업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기술력에 대한 시너지도 효과가 분명히 나올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올해 좀 성장 모멘텀으로 좀 놓고 봤을 때는
일단 클로즈 베타에 지금 진입을 하고 있는 카나나 같은 경우도 네. 업그레이드 이후에 정식 런칭을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AI 메이트까지도 지금 정식 런칭을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톡비즈 개편도 병행이 되면서 AI 에이전트까지도 지금 정식적으로 런칭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톡비즈까지도 개편을 병행을 시키면서 AI 서비스까지도 같이 도입을 시키는 부분들이거든요. 예. 물론 이제 이게 앞으로 이제 지속 시간에 대한 부분들 여부도 따져봐야겠지만 사실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는 AI 밸류에 대한 부분들의 모멘텀을 전부 다 반영을 시키고 있는 모습들이 아니기 때문에 빵이죠, 빵. 네, 그렇죠. 그러면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은 총알이 좀 4발이 남은 상황인데 이 4발에 대한 부분들의 밸류가 저는 반영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네. 물론 정식적으로 출시가 되고 나서 반응이라든지 이게 이제 수익성으로 연대가 될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체크를 하고 나서 움직일 가능성은 높겠지만 그때 가서 아마 투자를 하기에는 좀 늦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일단 뭐 대차장고가 지금 높아져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렇게 네. 좀 매물 자체가 크게 안 나온다는 점을 봤을 때는 저는 일단은 추천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트 분석 한번 해주실래요? 지금 네. 최진욱 본부장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지금 차트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안습입니다. 지금 너무나 슬픈데 지금 저기에는 카니냐도 그렇고 그 톡비즈 AI랑 결합한다는 것도 그렇고 단 하나도 반영을 좀 안 해놓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를 좀 안 믿어서 그런 거 아니냐, 카카오가 못할 것 같아서 그런 해석도 될 텐데 네네. 일단 최진욱 본부장은 저 가격 매력은 상당하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저는 지금 현재 카카오 가격적인 매력을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싼 가격이지 않을까 그렇죠. 싶어요. 나중에 이제 앞으로 외형 성장을 봤을 때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지금 자리에서도 저가권에서 거래대금들이 월봉으로 봤을 때도 그간 없었던 거래대금들이 바닥권에 다시 터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기 오른쪽에 저기 빨간 네, 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캔들의 봉 자체가 계속해서 좁혀지면서 내려왔던 바닥권에서 중간에 캔들이 좀 한 차례 커지는 현상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 말은 즉슨 바닥권에서 누군가는 계속해서 매수 효과를 걸어두면서 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도 이제 무의미하게 계속해서 단주 거래로 지금 계속 물량이 빠지고 있는 부분들은 뭐 일봉으로 봤을 때는 거래량 부분들이 지금 줄면서 빠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거래량 부분들 줄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윗꼬리를 남기면서 좀 매집을 하는 이런 흐름들이 꾸준하게 좀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이제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볼 때는 사기가 망설여져요. 이미 뭐 추세도 다 깨진 것 같고 뭐 이평도 전부 다 이탈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뉴스는 이거 사기가 안 나오고요. 네, AI 그렇죠. 뉴스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많이 네. 하는데 저는 일단은 바닥을 잡고 있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 하게 되면 지금 이평들이 계속 밀집되는 형태들이 이제 추후에 나오겠죠. 주봉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결국 일봉상에서의 지금 이평들도 가치금 밀집이 되는 현상들까지도 좀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저는 일단 지금 자리에서 뺀다고 가정을 했을 때도 올릴 수 있는 상승폭 대비 뺄 수 있는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가 네.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관점이기 때문에 저는 뭐 신규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매력적인 자리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대차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쌓이기도 하지만 카카오 같은 경우 최진욱 본부장은 AI를 지금 눈꼽만큼도 반영이 안 돼 있다. 근데 세 가지, 네 가지 정도는 네네. 대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하나 정도는 좀 성공을 한다면 적어도 이 가격대부터는 그렇죠. 이제 프리미엄은 밸류가 있다. 반영이 되기 시작을 네, 하면. 밸류가 반영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개장 키워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대표, 신재생에너지, 최진욱 본부장은 무비자 두 가지 키워드를 주셨어요. 그러게요. 신재생에너지가 앞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게 단순 대선 테마가 아니라 본격 추세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 김민수 대표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서 다 얘기하셨기 때문에 또 해주세요. 그거만 네. 그게 제일 중요하죠. 네, 제가 드린 또 얘기 해주세요. 별로 안 중요합니다. 빨리 예. 해주세요. 네. 관련된 쪽에서 뭐 지금까지 주가가 계속 강하기 네. 때문에 그런 쪽에서 보게 되면 일단 뭐 IRA 법안 가지고 이번에 초안 변경되는 것 때문에 네.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갖는 것 같은데 거기서 보게 되면은 태양광 풍력 이쪽은 당연히 2031년까지 유지하는데 내용들이 좀 다른 게 2028년까지가 100%고 그다음부터 이제 떨어지지 않습니까? 보조금 지급이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물론 국내 쪽의 이슈도 있겠지만 설치량이 그러면 보조금 받기 위해서는 빨리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확대가 단기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 예. 이런 쪽에 대한 변화가 나오는데 아쉽지만 전기차는 신차 보조금 지급이 올해까지만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뚝 떨어지는데 제조사 입장으로 본다 그러면 여전히 AMPC는 유지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는 들어갔겠지만 직접적인 모멘텀들은 좀 약화되는 쪽이다. 그래서 전기차 관련된 모멘텀이 많이 좀 위축됐다라고 네.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나 태양광 풍력은 살렸다. 그렇게 네. 봐야 되겠죠. 네. 이번에 수정된 초안을 보게 되면요. 네.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일단 그러면 지금 얘기하시는 아까 말씀드린 3대 장들 다 잘 보는 게 맞겠다. 쪽인데 많이 올랐습니다. 네. 많이 올랐고 게다가 또 그러면 좀 더 확대돼서 강화시켜야겠다라고 하게 되면 무엇보다도 금리가 떨어져야 됩니다. 네.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해야 이제 프로젝트가 더 활성화되겠죠. 네. 그것까지 감안한다 그러면은 금리 떨어지는 변화 보고 약간 확대가 되는 기조를 더 체크하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 하게 되면 다 이것만 보면서 태양광 살까 풍력 살까 풍력 그러는데 살까? 예. 예, 그게 아니라 이게 신재생 에너지의 가장 큰 단점이 영속성이지 못하니까 예. 밤에는 태양이 없어요. 네, 그리고 바람 안 불면은 바람개비 멈춥니다. 끝. 네, 그렇게 됐을 때는 열심히 좋은 환경일 때 에너지를 찾았다가 저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ESS. 예, 예. 이쪽이 가장 큰 핵심이겠다라는 네. 쪽에서 오히려 신재생 에너지 커지는 거 플러스 알파, ESS가 커지는 것까지 보자. 아마 LG 에너지 솔루션도 이제 캐즘 구간, 전기차 캐즘 구간을 돌파하는 쪽들을 ESS 쪽으로 많이 확대를 시키면서 이용할 겁니다. 무조건 있어야죠. 신재생은 짝꿍이니까 그렇습니다. ESS가. 예. 그래서 이쪽을 더 챙겨보는 게 맞지 않나. 한쪽에서 그 다음에 조금 늦더라고도 이쪽이 강할 것 같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을 하나 좀 뭐 몇 개 언급을 해주시겠습니까? ESS 쪽에 뭐 우리가 알고 LG엔서, 삼성 SDI 이제 좀 너무 뻔하잖아요. LF 배터리 좀 안 뻔한 걸로. ESS 쪽이라고 하게 되면 네. 시장에서 알려진 거는 SK 이터닉스 네. 이쪽에 대해서 가장 얘기를 많이 나온 것 같고, 예. 그다음 뭐 서진 시스템, 같은 서진 경우도, 시스템. 예, 이것도 얘기가 꾸준히 나오는 종목 중에 하나죠. 예. 근데 핵심적으로 그러니까 함체 외관과 관련된 쪽 외에 플러스 알파가 조금 더 핵심 부품들이 들어갔었으면 예.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한중 NCS 같은 경우도 예, 관련된 종목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좀 약간 묵직하긴 하네요. 근데 어차피 뭐 변화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예. 게다가 또 신성 ST 같은 경우가 가장 또 시장에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같이 그렇죠. 확대되는 종목이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네. 자, ESS 라인 쪽 태양광 풍력, 뭐 하루 태양광 하루 풍력이지만 아예 ESS로 방향을 좀 틀어라.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고요. 최윤희 본부장, 무비자 정책. 네. 이게 이제 미중 관세협이 되고 약간은 좀 뜸해요. 네네. 중국이 원래는 막 우리한테 구애하고 그랬는데 구애는 계속 하겠죠? 그렇죠. 일단 지금 딱 핵심 키워드는 신재생 쪽이잖아요. 예. 신재생 쪽에서도 일단은 조용하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잘 가고 있는 게 저는 무비자의 효과를 보고 있는 카지노 쪽이 아닐까 싶거든요. 예. 네, 이게 사실 카지노 관련주들 같은 경우가 이제 중국인 VIP의 드로백이 증가하는 부분들이 가장 핵심적 키워드이긴 하지만 생각보다 1분기 실적이 좋았습니다. 예상보다 좀 1분기 실적이 좋았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무비자 정책 효과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카지노 관련주의 실적이라든지 밸류에 대한 부분들을 모두 지금 상승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먹구름이 껴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마카오 카지노 밸류가 아직까지 정체가 되어 있다는 점이 일단 한시적으로 카지노 그룹주들에 대한 카지노 관련주에 대한 부분들의 상승이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예. 이게 반대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예상보다 좀 1분기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리포트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렇다 하게 되면 일단은 한시적으로 바닥이 잡힌 상황에서 주가의 상승을 일단은 견인을 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여기서 추세적인 상승을 유발을 시키려면은 결국엔 중국인의 VIP 드로백이 증가를 하는지 여부를 좀 체크는 하기는 해야 됩니다. 다만 일단 저는 뭐 여름 성수기에 일단 진입을 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여름 성수기에 일단은 진입을 하게 되면은 결국 이제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입국을 합니다. 보통 VIP들 같은 경우는 그럼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입국을 하기 때문에 네. 실질적인 드로백에 대한 부분들의 증가의 효과를 매출이나 수익 증대로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파라다이스 기준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파라다이스 기준으로 했을 때 중국인의 좀 VIP 드로백 증가가 월별로 봤을 때 증가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 여부들을 좀 체크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 파라다이스를 좀 필두로 뭐 강원랜드나 GKA 롯데관광 개발까지도 예. 추세적인 상승은 계속 좀 유발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바닥은 잡혔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종목이 좀 싸우는 것 같아요. 롯데관광개발이냐 파라다이스냐. 결과적으로 이제 목적을 갖고 들어온다라고 했는데 이제 중국인들 네. 목적이라면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죠. 돈을 따기 위한. 그렇죠. 어디로 갈까요? 파라다이스, 롯데관광개발 아니면 뭐 반반씩 섞을까요? 카지노주에서는? 일단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 카지노 쪽에 대한 부분들을 뭐 이제 호텔 관광에 대한 부분들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반대로 카지노의 밸류로만 놓고 봤을 때는 파라다이스가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인 VIP 드로백이 6개 분기 연속으로 지금 3천억 원 내외에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6개 분기 내에 3천억 원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은 다음 월별로 놓고 봤을 때 3천억을 만약 상회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파라다이스의 주가의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먼저 움직이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근데 저는 이미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 하게 되면 일단은 이를 상회를 한다고 하게 되면 아마 빠르게 상승할 여지도 굉장히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결국 카지노로만 딱 놓고 본다 하게 되면 결국 파라다이스가 좀 탑픽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관점이어서 저는 뭐 파라다이스 여전히 좀 매력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저희가 간략하게 두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민수 대표와는 HMM 보도록 하겠고요. 최진혁 본부장과는 신세계 라인 볼게요. 정영준 회장이 지금 중동 따라갔다 그건 것 같은데 HMM은요. 이게 둘 다 테마긴 해서 뭐 그렇긴 한데 이재명 후보가 북극 항로를 달려야 된다라고 해서 근데 HMM은 이거 외에도 지금 상해 운임지수도 오르고 있고요. HMM 어떻게 할까요? 이제 촉발은 이재명 후보의 북극 항로긴 합니다. 오늘. 그건 넘어갈게요. 네. 네? 제가 여기서 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북극 항로 예. 넘어갑니까? 네. 그게 무슨 거기까지 하고요. 그럼 HMM 다른 건 뭐 뭡니까? 핵심이 그거죠. 네. 영구채가 전환됩니다. 주식으로. 네. 그러면 이제 드디어 영구채는 만기가 없는 거예요. 네. 예전에 해양진흥공사 그리고 또 산업은행 갖고 있었던 채권 쪽들이 이제 자본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부담감이 약간 좀 벗어났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올해까지 2조 정도의 자사주 매입이 예, 있습니다. 현금이 많아요. 주인이 없습니다. 음. 이런 상황 쪽에서 그러면 같이 올리겠다라는 쪽에서 매입 소각까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회사의 구조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겠죠. 요거 이런 히스토리로 많이 갔던 것 중에 하나가 은행주가 그렇게 나왔었죠. 은행주 같은 경우도 네. 예, 주인은 없지만 우리가 네. 좀 챙기겠다라고 하면서 나오는 변화 보게 되면 밸류업의 초기 모습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요거는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앞으로 지금 업황과 관련된 쪽들은 미중 간의 관세 어느 정도 좀 덮어졌기 때문에 이제 가격 물동량이 증가할 것 같다는 쪽에서 변화가 나오는 것들은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어떤 구조적인 변화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쪽에서 아마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네. 뭐 저평가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아마 이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근데 지금은 저항입니다. 네. 지금에서 따라가지 마시고요. 북극 항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테마는 네. 그 테마는 차라리 테마다. 무슨 작은 해운사 움직이는 뭐 이런 쪽으로 알겠습니다. 테마로 쓰겠죠. 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HMM이 오늘 움직이고 있는데 촉발된 거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기는 한데 실은 저 영구채로 전환한다는 게 큰 이슈거든요. 산업은행 물량 안 털어도 됩니다. 그거로 오히려 더 초점을 네. 맞춰주셨고, 자, 최진혁 본부장 그 중동 순방에 정용진 회장이 지금 따라간 걸로 밝혀져요. 그 네. 트럼프 주니어 아들과 함께 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프리마켓에서는 막 신세계 INC 이쪽 라인에 들썩들썩 되거든요. 뭐 연관성은 없지만 그래도 이런 게 주식이죠. 네, 그렇죠. 네. 인맥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뭐 한국인 유일이다라는 네. 이야기도 지금 계속 언론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네. 이제 이게 신세계 주가 밸류로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라고 봅니다. 근데 큰 의미는 그렇죠. 없지만 네. 아마 기대감이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워낙 중동 쪽이 K컬처에 대한 부분들이 대중화가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유통이면 유통, 뭐 쇼핑이면 쇼핑. 그러니까 K라는 이 브랜드 자체에 대한 부분들이 인지도가 또 많이 높아져 있는 구간들도 중동이기도 하고요. 뭐 어떻게 보면 이게 다른 기업 회장들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중동이 기회의 땅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식으로도 일단 전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뭐 면세점이나 백화점에 대한 부분들의 수익성이 증대가 될 거라는 리포트들도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러면 결국 이게 신세계 그룹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 따라서 중동에 지금 같이 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신세계 쪽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을 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아니면 중동 K컬처에 대한 부분들이 대중화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쇼핑 쪽에 대한 부분들 유통. 아니면은 그렇죠 유통에 대한 부분들의 어떤 재료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일단은 전 들어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단순히 그냥 주가로만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는 신세계 주가는 일단은 추세는 바뀐 것 같아요. 월별 추세, 월봉 추세 자체가 바뀌었다고 저는 좀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월봉 추세가 보통 바뀌게 되면은 추세 전환이 좀 강하게 그렇네요. 당겨가는 좀 네.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다만 이제 거래 대금들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거래 대금들이 좀 아쉽긴 하지만 만약 추세 돌파가 명확하게 나와줬다 하게 되면은 아마 물량 테스트하려는 움직임 자체가 한 23만 원대까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 하게 되면 일단 23만 원대의 핵심적인 돌파가 여부가 나와줘야만이 신세계의 좀 추세적인 발산이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네. 지금 단지 그 재료로만 놓고 봤을 때는 그 이상을 돌파하기는 힘들다. 여기서 추가적인 어떤 확실하게 모멘텀이 성장될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나오는지 여부도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HMM과 신세계 그룹주도 함께 봤고요.